한반도 분단의 상징이자 전쟁으로 생이별한 가족들에게 단 한 줄기 희망이었던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가 처참하게 철거되고 있다. 그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부모와 자식이 형제자매가 수십 년간 그리워하던 얼굴을 다시 마주하던 기적의 장소였다. 하지만 이제 그 장소는 먼지와 파편으로 사라지고 있다. 북한이 이 시설을 철거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분노와 충격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건 단순한 건물 철거가 아니라 사람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부숴버리는 짓이다. 이미 이산 가족들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진다니 가혹하다. 금강산 면회소는 생이별한 가족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서로를 만날 기회를 제공했던 장소였다. 그곳에서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들이 수없이 펼쳐졌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손주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너를 이렇게라도 보게 되어 정말 다행이야 라고 흐느끼던 할머니, 엄마 라며 60년 만에 어머니의 품에 안겨 오열하던 중년의 남성, 떨리는 손으로 형제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내가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구나 라고 중얼거리던 노인. 이 모든 순간이 이제 영원히 사라졌다. 북한은 왜 이 시설을 무참히 철거하는가? 왜 마지막 희망을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는가? 이것은 단순한 건물 철거가 아니다. 이산 가족들의 마지막 기회가 박탈당하는 순간이다. 금강산 면회소 철거는 단순한 남북 간의 정치적 갈등이 아니다. 이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생이별한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3만 명이 넘는 이산 가족들이 남아있다. 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단 한 번이라도 혈육을 만나고 싶어한다. 그러나 북한은 그들의 바람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은 단순한 행사도 정치적 쇼도 아니다. 이는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감정, 가족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나 그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 북한은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것인가? 이는 단순한 시설 철거가 아니라 한반도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을 또 하나의 비극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미 면회소는 무너지고 있다. 금강산 면회소 철거의 배경과 의미. 북한이 금강산 면회소를 철거하는 것은 남북 관계 경색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2018년 이후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무너지고 남북 간의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 북한은 상징적인 시설들을 하나씩 없애며 남측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강산 면회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인도적 교류의 핵심 장소였다. 하지만 북한은 이 시설을 남측과의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철거하는 강수를 두었다. 이는 더 이상 남북 간의 대화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북한의 이 같은 행보는 내부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남북 관계를 외면하고 자력갱생 노선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다.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폐쇄 등 남측과의 경제 협력을 점차 배제해온 북한이 이제는 인도적 교류마저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철거의 영향. 이산 가족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금강산 면회소 철거로 인해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다시 성사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이미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 중 상당수가 80대 이상의 고령층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상봉의 기회는 더욱 줄어든다. 현재까지 약 13만 명의 이산가족이 상봉 신청을 했지만 그중 절반 이상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 남아있는 3만 6천여 명의 이산가족들도 점점 고령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몇 년 내에 대부분이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남은 이산가족들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화상 상봉이나 서신, 교환 등의 대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하다. 결론. 북한의 철거 결정은 인도적 문제를 무시한 비인도적 행위. 금강산 면회소 철거는 단순한 건물 철거가 아니다. 이는 한반도 분단의 상징을 없애고 이산 가족들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는 행위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단순한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비인도적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북한이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 가운데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방법으로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그 표현도 강경했다. 금강산 면회소 철거는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을 짓밟는 비인도적 행위다. 한국통일부 대변인의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극도의 분노와 실망을 표출한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즉각적인 철거 중단을 촉구하며 이번 사안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남북한 관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때 극적인 화해 분위기로 접어드는 듯했다.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렸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다시 추진되었다. 하지만 이후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남북 대화 역시 급격히 냉각되었고 금강산 면회소와 같은 인도적 시설마저 이제는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면회소 철거는 단순한 시설 철거가 아니라 남북 대화의 마지막 희망을 끊어버리는 행위나 다름없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북한이 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의 일방적인 철거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처럼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의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앞으로의 대화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이러한 요구에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경제난 속에서 자력갱생 노선을 강화하고 있으며 남북 협력을 완전히 단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금강산 면회소 철거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온 결정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미 2019년부터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들을 철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의 비인도적 행위를 규탄하고 압박을 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특히 유엔이나 국제인권단체를 통해 북한의 이산가족 문제 외면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강경한 대응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이산가족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산가족 대부분이 고령화되고 있으며 매년 수천 명이 생을 마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화상 상봉이나 서신 교환 등의 대체 방안을 북한과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남북 관계에서는 이러한 시도조차 쉽지 않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공식적인 접촉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북한은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핵무력 강화에 집중하면서 남한과의 관계를 아예 배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우선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를 협상의 카드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순수한 인도적 사안이며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문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 유럽연합 이후 국제인권기구 등과 협력하여 북한의 비인도적 조치를 규탄하고 이 문제를 국제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이산 가족들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생존해 있는 이산 가족들은 대부분 80대 이상의 고령자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심리상담, 그리고 가족을 찾을 수 있는 대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 가족의 흔적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록, 보존 작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금강산 면회소 철거는 단순한 시설 철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남북 관계가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동시에 이산 가족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사건이다.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면서도 동시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산 가족들은 하루하루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 끝내 좌절되지 않도록 정부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1988년 이후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등록된 이산 가족은 약 13만 명에 달한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들은 한국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 속에서 가족과 생이별을 경험한 사람들로 평생을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5년 기준으로 이들 중 약 3만 6천 명만이 생존해 있으며 그마저도 대부분이 8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봉의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많은 이산 가족들이 가족을 만나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있다. 이산 가족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현재 진행형의 비극이며 하루하루가 이들에게는 생사를 결정짓는 시간이 된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매년 수천 명의 이산 가족들이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고 있다. 그들에게는 단 한 번의 상봉 기회라도 간절하다. 하지만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정치적 계산 속에서 그 기회마저 허락되지 않고 있다. 금강산 면회소 철거는 단순한 건물 철거가 아니라 이산 가족들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을 끊어버리는 행위와 다름없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이산 가족의 약 75%는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생사를 확인할 방법조차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고통이다. 가족이 살아있는지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났는지조차 모르는 채 세월을 보내야 하는 이산 가족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 이산 가족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인간적인 문제이며 인권의 문제다.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해 이들의 인권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이산 가족 상봉 행사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다. 이는 서로를 평생 그리워하던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였다. 수십 년 동안 서로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가족들이 처음으로 만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하지만 이 기회조차 점점 사라지고 있다. 금강산 면회소에서 진행되던 상봉 행사는 이제 더 이상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남측과의 모든 인도적 교류를 차단하면서 앞으로 이산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이산 가족들에게는 시간이 없다.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족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정치적인 상황은 그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이산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화상 상봉, 서신 교환 등의 대체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이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못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이산 가족 문제는 단순한 남북한의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인도적 사안이다. 이산 가족 상봉 행사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이산 가족 상봉 행사는 무기한 연기되거나 취소되었다. 북한은 이 행사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왔으며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예 그마저도 차단하려 하고 있다. 금강산 면회소 철거는 남북한 간의 대화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며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만들고 있다. 남북한 관계가 경색되면서 이산가족 문제는 점점 더 외면받고 있다. 과거에는 적어도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논의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북한은 핵무력 강화와 자력 갱생을 우선시하면서 남한과의 대화를 완전히 차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산가족 문제 역시 북한의 정치적 계산 속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이산가족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만들 필요가 있다. 미국, 유럽연합 EU,
국제인권기구 등과 협력하여 북한의 비인도적 조치를 규탄하고 북한이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못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이산가족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들은 대부분 고령자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심리상담, 가족을 찾을 수 있는 대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산가족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이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정부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산가족들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화상 상봉, 서신 교환,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대안조차 추진하기가 어렵다. 결국 이산가족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인간적인 문제이며 인권의 문제다. 한 가족이 70년 넘게 서로를 만나지 못하고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하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이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산 가족들에게는 시간이 없다. 그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강산 면회소 철거는 이산 가족들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을 빼앗아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포기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하며 북한이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인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산가족 문제는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남북한이 정치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더라도 최소한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인도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실질적인 행동이다. 이산 가족들이 더 늦기 전에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북한이 이 문제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산가족 문제는 단순한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현재 진행형의 비극이며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인도적 사안이다.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금강산 면회소 철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이는 북한이 남북 간 모든 인도적 교류를 차단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산가족들은 이제 마지막 기회마저 잃어가고 있다. 남북한 간의 정치적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는 상황에서 가족을 만나고 싶어하는 노인들의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남북 관계는 지난 몇 년간 극적으로 악화되었다. 2018년까지만 해도 남북 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리며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했다.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했고 비무장지 DMZ에서 감시초 소지피를 철거하는 등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다시 열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북한이 남측과의 협력을 중단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의 공식적인 접촉은 거의 전무한 상태가 되었다. 윤 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에 강경한 대응을 하며 대북 정책을 전환했다. 북한 역시 이에 반발하며 남한과의 모든 대화를 단절했고 금강산 면회소 철거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제 남북 대화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적 갈등 속에서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정부가 강경 대응을 유지하는 동안 이산가족들은 여전히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현재 생존한 이산가족들은 대부분 8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다.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족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정치적인 상황은 그들의 희망을 가로막고 있다. 이산가족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가족을 만날 권리는 그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남북 관계가 경색될수록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점점 더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협상의 카드로만 활용하려 하고 있다. 과거에도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남측과의 협상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북한이 원하는 조건이 충족될 때만 상봉 행사를 허용했고 그렇지 않으면 무기한 연기하거나 취소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 북한은 이제 아예 남측과의 모든 교류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금강산 면회소 철거는 그러한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행위다. 그렇다면 이산가족 문제는 이제 완전히 해결 불가능한 문제로 남게 되는 것일까?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우선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이 이 문제를 외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산가족 문제는 단순한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며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안이다. UN 국제적십자사, 미국과 유럽연합 EU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두어야 한다. 현재 남북 관계는 경색된 상태지만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공식적인 외교 채널이 막혀 있다면 비공식적인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적으로 이산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들은 점점 고령화되고 있으며 그들의 건강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들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화상 상봉이나 서신 교환과 같은 대체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는 대면 상봉이 어렵지만 기술을 활용하면 최소한의 소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이러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강산 면회소 철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이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며 남북 관계가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포기할 수는 없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산가족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하루라도 빨리 가족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정치적인 상황이 그들의 바람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간절한 바람이 끝내 좌절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북한이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 남북한이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소한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정치적 갈등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가족을 만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 권리는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우선해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실질적인 행동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산가족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으며 그들이 가족을 만날 기회도 사라지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외교적, 인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금강산 면회소가 철거되었다고 해서 이산가족들의 희망까지 철거될 수는 없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산가족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